안녕하세요, 주주TV입니다. 긴급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지선이 사전투표 둘째 날이거든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입니다. 투표율이 22.16%가 집계가 됐습니다. 예! 투표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오후 5시 기준에 22.14%를 달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4,464만 9,908명의 유권자 중 989만 2,304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바로 전에 있었던 제 8회 지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20.6%였습니다. 62%. 근데 지금, 전남 37.42%. 예, 그 다음 광주, 전북 33.46%, 광주 26.28%, 강원 25.82%, 세종 25.81%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쪽은, 어쨌든 20% 미만인 곳, 대구와 함께 경기 19.6%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천도 20.34% 저조하고요. 서울도 22.22%로,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투표율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권자 4,400명 중에 4,400만 중에 990만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은 22.16%, 오후 5시 기준 이틀 만에 22.16%를 달성하면서 역대 지선 최고치를 겪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TV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예,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고발을 했어요.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투표용지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상임 성대위원장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한테 보여줘서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위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반대로, 이거 반대 주장입니다. 장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다.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투표소 밖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이상해. 이거 저도 해석하기 힘든, 저 국어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 기사를 이렇게 써놨어.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표소는 있잖아요. 우리가 투표함 글로 들어가는 걸 기표소라고 해요. 그리고 투표소 밖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투표소 그 안에 그 장소를 벗어난다. 그 뜻을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소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대통령은 기표 직후 투표용지를 손에 든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투표 상황을 찾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물고되지 않느냐라는, 이것도 약간 조금 대통령이 투표를 한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웃깁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죠. 짜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이게 자기가 그렇게 좀 선거에 투표를 한다는 게 누가 기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하셨다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TV입니다. 정치와 상식은 주주TV.
자, 방금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언제 날짜죠? 29일 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자 현 시장이자 후보입니다. 요번에 또 지선에 나왔죠. 시장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서울시 압수수색에 대한 오세훈 죽이기 선거에 위한 노골적 개입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게 뭐냐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날 서소문 고가대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와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세훈 죽이기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후보는 이제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상명상 하명 수사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뭡니까? 선거가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자 대통령이 손에 쥔 칼을 휘둘러서라도 선거판을 흔들고 국민의 눈가기를 가려보겠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후보는 해보라, 쓰레기통까지 서울시장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보라,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 후보한테는 당당히 나서서 본인이 책임하여 모든 선거를 치르기 바란다는 얘기를 했고요. 수사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수사하더라도 당당히 응할 것이라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제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서울시와 시공사 등의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데 있어서 수사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근데 하필 사전투표 전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거의 직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하복 수사다. 이거는 명픽 하명 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원호 이제 서울시장을 뭐 좀 더 밀어주기 위한 하명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이제 국민의힘 측 오세훈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하명 수사 어쨌든 그러한 거 하명 수사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얘기해 드리면은 하명이라는 것은 수사로 북정 특정 인물,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등이 수사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등이 수사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 생각은 올바른 수사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전날에 사전투표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은 좀 지난 후도 아니고 투표할 때 하필 그 전날에 했다는 건 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사와 정치는 주주TV 감사합니다. 하하.